안녕하세요,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32절 이해와 해석을 낭독하겠습니다. 이해는 근원적인 암이고요. 맞고, 해석은 이해된 것에 나의 것 삼기예요. Die Auslegung ist die Zueignung des Verstandene. 이해된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원서로 197쪽이요. 읽어보겠습니다. 현 존재는 이해로서 자신의 존재를 가능성들로 기토한다. 가능성들로 향한 이러한 이해하며 존재함은 그 가능성들이 계시된 가능성들로서 현 존재 속으로 되튀겨옴을 통해 스스로 하나의 존재 가능이다. 여기서 되튀겨옴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들에서부터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 존재가. 그러니까 가능성들에서부터 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되튀겨 온다는 것이네요. 가능성들이 나 자신에게로. 이해 기투는 자신을 양성할 고유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신을 숙성시킬 고유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이 해석이네요. 이해의 양성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명명한다. 해석 속에서 이해는 자신에 의해 이해된 것, 자인 für 슈탄데네스를 다시 이해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 지히 주 아이그네트라고 했어요. 자기 것 삼기, 나의 것 삼기. 이거 다른 대목에서 내 것으로 삼는다 이렇게 줄곧 표현해 왔는데, 그래야 한 글자가 줄어들어서 읽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 속에서 이해는 어떤 다른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신이 된다. 해석은 실존론적으로 이해 속에 근거를 두며 이해가 해석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해석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가다머 말이 생각나네요. 가다머는 이해가 적용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해의 완성의 적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해의 완성의 해석이네요. 하이데거에서는 해석은 이해된 것에 대해 지식을 얻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 속에서 기초된 가능성들의 마무리이다. 아우스 아르바이퉁이고요. 헤어 아우스 아르바이퉁 앞에 헤어자가 붙으면 명백한 마무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현존제에 대한 이러한 예비적인 분석의 추이를 따라 움직임을 따라 우리는 해석의 현상을 세계의 이해에 입각해, 다시 말해 비본래적 이해에 입각해 더욱이 비본래적인 이해의 진정성의 양상 속에서 추적한다. 그 해석은 현존제가 자기 자신의 이해에 입각해 자기를 해석할 수도 있고, 세계의 이해에 입각해 자기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세계의 이해에 입각한 자기 해석을, 자기 이해를 비본래적 이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본래적 이해라고 해서 진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이데거는 교차적으로 말합니다. 본래적 이해 속에서도 진정성이 없을 수 있고 비본래적 이해 속에서도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이해 속에서 계시된 유의성에서부터 용제자 옆에서 배려하는 존재가 자신에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은 어떤 쓸모를 갖기 만나지는 것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쓸모를 갖기 만나지는 것이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배려하는 존재가 자신에게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이네요. 둘러봄이, 배려의 둘러봄이
하나의 용제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 용제자를 용제자이게끔 해준 이미 이해된 세계가 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제자가 용제자로 드러나는 건 세계에 의거해서이죠. 왜냐하면 세계는 유의성으로서 존재자들의 쓸모연관이니까 쓸모연관 속에서 하나의 존재자가 쓸모를 지닌 용제자로 드러나는 것이네요. 용제자는 이미 이해된 세계에서부터 이해하는 시선 속으로 명시적으로 들어온다. 모든 준비함, 정돈함, 손질함, 개선함, 보충함이 수행되는 방식은 우리가 둘러보는 식으로 용제자가 그것에 하기 위함에 있어서 따로따로 떼어 놓아지고 또 이러한 볼 수 있게 된 따로따로 떼어 놓아져 있음을 따라 배려된다는 방식이다. 하기 위함은 움주이죠. 움주, 햄머른, 그러니까 망치는 못을 망치질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망치는 못 받기를 위한 것이고 망치와 못을 따로따로 띄워놓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띄워놓음 속에서 오히려 망치와 못의 관련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겠지요. 보통 속에서 일상적 배려 속에서 둘째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고 여기서 따로따로 떼어놓는다는 게 아우스 아이 안더 레겐이고, 여기서는 아우스 아이 안더 게렉트라고 표현됐는데요. 이 아우스 레공이 해석이에요.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결국 해석의 하나의 구조 요소이네요. 둘러보는 식으로 그것에 하기 위함에 의거해 따로따로 떼어 놓아진 것 그 자체는 곧 명시적으로 이해된 것은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못 박는 것으로서의 망치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정한 용제자가 무엇일까라는 둘러보는 식의 물음에 대해 둘러보는 식으로 해석하는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함의 언급, 여기서 as is the 좀 at was 했는데요. 그래서 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좀 at was를 의문형으로 못주, 무엇을 위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 그 무엇을 위함의 언급은 단순히 어떤 것의 명명이 아니고 오히려 명명된 것이 어떤 것으로 곧 물음 속에 서 있는 것이 그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그런 것으로 곧 무엇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이해 속에서 계시된 것, 곧 이해된 것은 언제나 이미 이 이해된 것에 입각해 이것의 무엇으로가 명시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못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망치가 접근될 수 있겠네요. 의로가 하나의 이해된 것의 명시성을 형성한다. 의로가 해석을 구성하고 있다. 주의 세계적인 용제자와의 둘러보는 식으로 해석하는 교섭은 이러한 용제자를 탁자로, 의로가 의로예요. 문의로, 승용차로, 다리로 보는데 둘러보는 식으로 해석된 것을 반드시 이미 하나의 규정하는 진술 속에서 따로따로 떼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탁자로 이해했을 때 이것과 탁자를 따로따로 떼어놓거나 이것은 탁자이다라는 진술 속에 집어넣어서 나타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제자에 대한 각종의 수로 규정에 앞선 단순한 봄이 자기 자신, 즉 수로 규정에 앞선 단순한 봄에 입각해 이미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의 결여가 어떤 것의 순수한 지각의 단순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지각이 1차적이고 1차적인 지각에서는 의로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이데거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 곧 순수하게 지각함의 봄도 각기 이미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봄은 자기 속에 하기 위함의 지시 관련들의 명시성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시 관련들은 쓸모 전체성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쓸모 전체성에서부터 그 단순하게 만나지는 것이 이해되어 있는 것이다. 이해된 것을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을 실마리로 삼아 그 존재자에 접근하며 해석함 속에서 주어 부분과 수로 부분으로의 분절화함은 그 이해된 것에 대한 주제적인 진술보다 앞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이해할 때 어떤 것은 주어가 되고요. 어떤 것으로에 해당하는 것은 수로가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분절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의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분절화는 주제적인 진술보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적인 진술 속으로 의로가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등장하는 것,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비로소 밖으로 말해지는 것인데 이 점은 다만 의로가 밖으로 말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앞에 놓여 있는 식으로만 가능하다. 단순하게 바라봄 속에서 하나의 진술함의 명시성이 아직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단순하게 봄에게서 각종의 분절화하는 사후적인 해석을 따라서 해석의 전제 조건인 의로 구조를 빼앗는 것을 정당하지 않는다. 분절화하는 해석, 그리고 이 분절화하는 해석에 전제되어 있는 의로 구조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단순하게 봄 자체에도 의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절화하는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둘러보는 봄에 의한 해석은 아니고 인식적인 해석, 전제자의 전제성을 보는 해석이 이루어지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관계함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물들을 단순하게 보면 해석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자기 속에 지니고 있는데 바로 하나의 이를테면 의로 없이 어떤 것을 포착함이 하나의 어떤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식으로 그렇다. 어떤 것을 단지 자기 앞에 갖고 있음은 순수하게 응시함 속에서 더 이상 이해하지 않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의로 없이 포착함은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봄의 하나의 결핍 상태이고 후자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자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의로 없이 포착함, 이게 과학적 인식의 태도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해하면서 봄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로가 존재자적으로 밖으로 말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이해의 선언적인 실존론적 구성틀로서의 의로를 간과하는 대로 우리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나 이미 용제적 도구에 관한 각종의 지각함이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있다면 곧 둘러보는 식으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만나지게 한다면 이 점은 바로 우선적으로 하나의 순수한 전제자가 경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으로 집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아닐까? 아니겠지요. 이 점은 해석의 특수한 계시 기능에 대한 오해일 것이다. 해석은 이를테면 적나라한 전제자에게 하나의 의미를 던지고 그것에 하나의 가치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것 그 자체가 각기 이미 세계 이해 속에서 계시된 하나의 쓸모를 갖고 있는데 이 쓸모가
해석을 통해 밖으로 내놓아지는 것이다. 네. 용제자는 언제나 이미 쓸모 전체성에서부터 이해된다. 이 쓸모 전체성은 하나의 주제적 해석을 통해 명백히 포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비록 쓸모 전체성이 그러한 해석을 통과한 채로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시금 부각되지 않은 이해력 속으로 물러선다. 주제적 해석 속에서 쓸모 전체성이 사라진다고 해도 곧바로 이 주제적 해석이 중단되면 곧바로 이 쓸모 전체성이 이해력 속으로 들어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양상 속에서 쓸모 전체성은 일상적인 둘러보는 식의 해석의 본질적인 기초이다. 이런 해석은 그때마다 하나의 앞서 가짐 속에 근거를 둔다. 포하베라고 했어요. 중요한 용어인데요. 순차적으로 앞서 가짐, 앞서 봄, 앞서 잡음이라는 세 용어가 출현할 것입니다. 해석은 이해력의 내것 삼기로서 하면 이해된 것의 내것 삼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나의 이미 이해된 쓸모 전체성으로 향해 이해하며 존재함 속에서 움직인다. 이해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덮어 감추어져 있는 것의 내것 삼기는 드러냄을 언제나 하나의 관점의 인도 아래 수행하는데 그 관점은 이해된 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해석되어야 할 그런 것을 고정한다. 관점은 무엇인가를 고정하는데 이 고정된 것이 앞서 봄의 대상이겠네요. 앞서 가짐의 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앞서 가져진 내용에서 특정한 관점으로 무엇을 보면 그것은 보여진 것은 앞서 봄의 내용 내지 대상이 되겠네요. 해석은 그때마다 하나의 앞서 봄, 포지트 속에 근거를 두는데 이 앞서 봄은 앞서 가짐 속에서 취해진 것을 하나의 특정한 해석 가능성에 의거해 칼집을 낸다. 안슈나이데트라고 했어요. 재단을 한다 해도 될 테고요. 또 한정 지운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테고요. 왜냐하면 특정한 관점에 의해 특정한 해석 가능성을 잡아내는 것이니까 그것을 칼집을 낸다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가짐 속에서 유지되고 앞서 보는 식으로 조준된 이해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현존재를 앞서 가지고 있고요. 현존재 중에서도 실존을 앞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존하는 현존재의 구체적 개념성을 앞서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존재 해석이 시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조준된 이해된 것은 해석을 통해서 개념화 가능하게 된다. 해석은 해석되는 존재자에게 귀속하는 개념성을 이러한 존재자 자체에서부터 퍼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존재자가 자신의 존재 유형을 따라 반대하는 그런 개념들 속으로 그 존재자를 강제할 수도 있다. 존재자에서부터 퍼내지는 개념성 속으로 존재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존재자에 부합하지 않는 개념성 속으로 존재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전자가 제대로 된 해석이고 후자가 잘못된 해석이겠네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석은 각기 이미 최종적으로 혹은 유보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개념성을 위해 결정하였다. 해석은 하나의 앞서 잡음에 근거를 둔다. 그럼 해석은 하나의 앞서 가짐, 하나의 앞서 봄,
하나의 앞서 잡음이라는 세 가지의 앞서 요소들의 근거를 두고 있네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해석함은 본질적으로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 잡음을 통해 기초 지어진다. 해석은 결코 하나의 앞서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무전제적인 포착함이 아니다. 무전제적이다. 그러니까 앞서봄이 없이 포착함이 아니다. 만약 해석의 특별한 구체화가 그 정확한 텍스트 해석이라는 의미에서의 해석이 거기에 서 있는 무엇, das was the state, 예, 거기에 게시되어 서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 그런 것을 기꺼이 원용한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해석자의 자명한 논의되지 않은 앞선 생각, Vormeinung이다.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선입견은 Vorurteil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쓰지 않고 하이데크는 Vormeinung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선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해석과 더불어 여하튼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 속에서 앞서 주어져 있는 것으로 무엇이 앞선 생각이 필연적으로 각종의 해석적 출발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네, Auslegungsansatz 그랬어요. 해석의 출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러한 앞서의 성격, 캐릭터, 디제스 4 이것이 개념화되어야 하는가? 만약 사람들이 그것이 형식적으로 선언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로써 그것이 개념화가 행해져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해석에 선행하는 이 앞서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것이냐? 그게 선언적인 것이다 라고 규정할 것이냐? 선언적이다라고 규정하면 해설이 다 끝난 것이냐? 이렇게 물어지는 것이네요. 왜 이러한 구조가 우리가 그것을 현존주의 기초적 실존 범주로서 알렸던 그런 이해에 고유한가? 어떻게 이러한 구조, 앞서 구조에 해석된 것 그 자체에 고유한 의로라는 구조가 관계되는가? 이러한 양상, 의로 구조는 분명히 조각들 속으로 해소되어서는 안 된다. 의로 구조는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이라는 구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 첫 번째 나오는 어떤 것은 앞서 가짐이 돼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서는 앞서봄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앞서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절화해서 또는 진술해내면 그 진술된 것은 앞서 잡음의 내용 내지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선 쉽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의로 구조는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이라는 구조예요. 이 구조 속에 이미 이 앞서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앞서가지며 어떤 것으로가 앞서 보며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은 앞서 잡음이 되는 것이네요. 그 현상은 그러나 하나의 근원적인 분석론을 배제하는가?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들, 즉 의로 구조와 앞서 구조를 최종적인 것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왜라는 물음이 남아있게 될 것이다. 혹은 이의 앞서 구조와 해석의 의로 구조가 기투의 현상과의 하나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연관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 기투의 현상은 현존재의 하나의 근원적인 존재 구성틀 속으로 되돌아가도록 지시하는가? 네, 그렇죠. 근원적인 존재 구성틀, 세계의 존재로 되돌아가도록 지시하고 있네요. 이러한 물음들의 대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준비가 결코 충분하지 않고
그 대답에 앞서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해의 앞서 구조로서 또 해석의 의로 구조로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이미 스스로 하나의 통일적인 현상을 표현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통일적인 현상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문제체계 속에서 과연 풍부하게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에 존재론적인 해설의 근원성이 상하지는 않는 식으로 그러했다. 이해의 기투 속에서 존재자는 그것의 가능성에 있어서 계시되어 있다. 네, 그것의 존재 가능성에 있어서 또는 가능한 존재에 있어서 계시되어 있고요. 그 가능성 성격의 그때마다 상응하는 것은 이해된 존재자의 존재 유형이다.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 일반은 세계애로, 다시 말해 유의성이라는 하나의 전체애로 기초되어 있고 이러한 유의성의 지시연관들 속에 배려는 세계 내 존재로서 자신을 미리 고정시켰다. 배려가 또는 세계 내 존재가 자신을 유의성의 지시 관련들 속에 고정시켰대요. 그럼 현 존재의 존재와 유의성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네요. 만약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가 현 존재의 존재를 따라 발견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 이해력에로 와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자가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해되어 있는 것은 그러나 엄격히 말해 의의가 아니라 존재자 내지 존재이다. 의의는 어떤 것의 이해 가능성이 그 안에서 유지되는 그런 것이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의의는 어떤 것의 이해 가능성이 그 안에서 유지되는 그런 것이다. 의미라는 낱말을 쓰면 좀 쉬울 텐데요, 이해하기가. 근데 쉽지 않게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그 용어로 의도하는 것이 어떤 것의 이해 가능성이 그 안에서 유지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의미라는 말로 가르쳐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텍스트에서는 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진이고요. 의미는 베도이퉁이고요. 베도이퉁은 통상적 의미이고요. 이 진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의라는 번역어를 채택했습니다. 이해하는 계시함 속에서 분절화 가능하게 있는 무엇을 우리는 의라고 명명한다. 이해하는 계시함 속에서 분절화 가능하게 있는 무엇, 그것을 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의의 개념은 이해하는 해석이 분절화하는 것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의 형식적 구성 틀을 포괄한다. 예, 매우 추상적인 어구가 3번 등장했어요. 이해하는 해석이 분절하는 것, 그게 뭐냐? 계시성이다. 거기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 그게 뭐냐? 의이다. 그것의 형식적 구조 틀이 뭐냐? 의로 구조와 앞서 구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의의 개념은 의는 계시성에 속하는 것인데 형식적 구조 틀로서 의로 구조와 앞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는 기토를 위한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을 통해 구조지어진 그리에로이며 기투의 그리에로 가능성들이 그리에로 기투되는 그리에로이며 이러한 그리에로에서부터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 이해 가능하게 된다. 그렇죠? 어디 에로라는 말도 등장했고 에서부터라는 말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의는 기투와 이해에 묶여있는 어떤 개념이네요. 이해와 해석이 현장의 존재에
실존론적 구성틀을 형성하는 한도에서 의의는 이해에 귀속하는 계시성의 형식적 실존론적 구조틀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그러면 의의를 의로 구조와 로서 구조, 의로 구조와 앞서 구조로 개념화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네요. 의의는 현 존재의 하나의 실존 범주이고 존재자에 달라붙어 있는 존재자 뒤에 놓여 있는 혹은 중간 세계로서 어딘가에서 떠도는 그런 하나의 성질이 아니다. 아이겐샤프트가 아니다.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은 존재자가 아니라 단지 현 존재뿐인데 세계 내 존재의 계시성이 이러한 계시성 속에서 발견 가능한 존재자들을 통해 채워질 수 있는 한도에서 그러하다. 단지 현 존재만이 따라서 유의하게 혹은 무의하게 있을 수 있다. 유의하게는 세계 내 존재를 계시한 채로, 또 무의하게는 세계 내 존재를 폐쇄한 채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진폴이라는 말은 일상어로 유의미하게를 의미하고요. 진로스는 무의미하게를 의미합니다. 하이데거의 용어 진의에 맞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다소 껄끄러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다음을 말한다. 자신의 고유한 존재는 또 이러한 존재를 따라 계시된 존재자는 이해력 속에서 내 것으로 삼아져 있거나 뭘 이해에게 거부된 채로 남아있거나 할 수 있다. 네. 사람들이 의의 개념에 관한 이러한 원칙적으로 존재론적 실존론적인 해석을 고수한다면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 유형을 지닌 각종의 존재자는 비의적인 존재자로 곧 의 일반을 본질적으로 결여한 존재자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의적인 이것은 운진히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형용사를 써서 운진이겠 이렇게 했는데 운진히의 일상어의 의미는 어리석은 이라는 말이에요. 역시 의라는 말을 살리려다 보니까 다소 껄끄러운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의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떠한 평가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존재론적 규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단지 비의적인 것만이 반의적일 수 있다. 예, 비더진히 통상 브람니안이라고 번역되는데 역시 비더진히의 여기 진이라는 용어를 살리면 직역해서 비더가 반대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반의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존재자는 현 존재 속에서 만나지는 것으로 현 존재의 존재에 맞서 이를테면 반항할 수 있는데 예컨대 갑자기 닥치면서 파괴하는 자연사건들이 그렇다. 닥치면서 파괴하는 자연사건들은 반의적 또는 불합리한 존재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존재의 의의에 대해 묻는다면 연구가 의의 깊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존재의 뒤에 놓여있는 어떤 것을 숙고해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재 자체에 대해 묻는 것인데 존재가 현 존재의 이해 가능성 속으로 들어서 있는 한도에서 그렇다. 존재의 의의는 결코 존재자에 대한 대립 속으로 데려와지거나 존재자를 지탱하는 근거로서의 존재에 대한 대립 속으로 데려와질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근거는 단지 의로서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비록 그것 근거 자체가 무의성의 시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의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성의 시면이라는 말이 앞구른 뜻 탈근거, 근거로부터 벗어나 있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탈근거라는 말조차도 의로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즉 거기에서부터 다른 것의 이해가 가능해지는 그런 것으로 접근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는 현장의 개시성으로서 언제나 세계 내 존재의 전체에 관련된다. 세계에 관한 각종의 이해 속에서 실존은 함께 이해되어 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모든 해석은 더 나아가 앞에서 특징 지어진 앞서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이해력을 제공해야 하는 모든 해석은 해석되는 것을 이미 이해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언제나 이미 알아차렸는데 비록 단지 이해 및 해석의 파생적인 방식들의 분야 속에서만 곧 문헌학적 해석 속에서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다. 문헌학적 해석은 학문적 인식의 주변 속으로 속한다. 그와 같은 학문적 인식은 근거 세우는 증명의 엄밀성을 요구한다. 베구른덴데 아우스바이중 슈트랭에 이렇게 됐어요. 베구른덴을 정초하는 근거 짓는 등등으로 번역하는데요. 여기서는 근거 세우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학문적 논증은 자신의 과제가 그것의 근거를 세우는 것인 그런 것을 이미 전제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나 해석의 각기 이미 이해된 것 속에서 움직이고 그 이해된 것에서부터 자기를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순환 속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학문적인 결과들을 성숙시키겠는가? 특히 만약 전제된 이해력이 게다가 여전히 우리의 공동적인 인간 지식 및 세계 지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면 어쩔 것인가? 순환은 티르켈은 그러나 논리학의 가장 원소적인 규칙들을 따를 때 악순환, 시르쿨루스 비티오수스 즉 오류적 순환론증이다. 논리학에 따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악순환과 더불어 그러나 역사학적 해석의 업무는 선언적으로 엄격한 인식의 권역에서부터 추방된 채로 남아있다. 사람들이 이해 속에서의 순환이라는 이러한 현사실에서부터 현사실을 제거하지 않는 한도에서 역사학은 덜 엄격한 인식 가능성들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역사학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역사학에게 이러한 결함을 역사학의 대상들의 정신적인 의미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을 허용한다. 결함을 보완하는데 무엇을 통해? 역사학의 대상들의 정신적인 의미를 통해 보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덜 엄격해지는데 그럼에도 역사학이니까 덜 엄격함이 용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욱 이상적인 것은 역시 역사학자들 자신의 생각을 따를 때에도 순환이 회피될 수 있고 다음의 희망이 존속하는 때일 것인데 곧 언젠가 관찰자의 입장으로부터 자연인식이 추정적으로 독립적인 것처럼 자연인식이 추정적으로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학도 관찰자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하나의 역사학을 만들려는 희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 속에서 하나의 악순환을 보고 그것을 회피할 길들을 고대한다는 것, 아니 순환을 단지 불가피한 불완전성으로 느낀다는 것만도 이해를 근본적으로 오해한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해와 해석을 하나의 특정한 인식 이상에 동화시키는 것이 아닌데 엄밀한 인식이라는 이상, 이러한 인식 이상은 스스로 단지 이해의 하나의 변종일 뿐이고 이 변종은 용제자의 해석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과제를 버리고 길을 잃고서 전제자를 이것의 본질적인 이해 불가능성, 즉 선이해의 불가능성 속으로 포착하는 과학의 정당한 과제 속으로 들어선 것이다. 자기가 할 일을 버리고 그리고 과학 속으로 들어서서
과거의 정당한 과제를 자기의 정당한 과제에 있냐 채택한 것이니까 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누가요? 역사학이요. 가능한 해석의 근본 조건들의 충족은 오히려 해석을 먼저 이것의 본질적인 수행 조건들과 관련해서 오인하지 않는다는 점 속에 놓여 있다. 결정적인 점은 순환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 속으로 올바른 방식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순환은 그 속에서 어떤 임의적인 인식 유형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순환은 현존재 자신의 실존론적인 앞서 구조, 즉 제가 선의의 토대를 둠의 표현이다. 순환은 하나의 악순환으로 끌어내려져서는 안 되고 또 역시 단지 견뎌지기만 하는 순환으로도 끌어내려져서는 안 된다. 그 순환 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인식이라는 하나의 적극적 가능성이 자기를 숨기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물론 진정한 방식으로 움켜잡혀 있는 때는 단지 해석이 다음을 이해했을 때뿐이다. 특히 문헌 해석하기에 해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순환 속에서 적극적 해석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된 해석이란 무엇일까 했더니요. 해석의 최초의 부단한 또 최종적인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그때마다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이 착상들 및 통속 개념들을 통해 앞서 주어지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사안들 자체에서부터 그것들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의 마무리 속에서 학문적인 주제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사안들이라는 건 생각거리, 사유거리 등을 말하지요.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거리, 사유거리, 문제거리는 존재와 존재자이지요. 그러니까 사안들 자체들에서부터 이 앞서 구조들을 마무리해야 하지 그 착상들 및 통속 개념들을 통해 이 앞서 구조들이 주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들 자체로라는 현상학적 경륜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었네요. 이해는 자신의 실존론적 의의를 따를 때 현존재 자신의 존재 가능이기 때문에 역사학적 인식의 존재론적인 전제들은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한 학문들의 엄밀성이라는 이념을 능가한다. 학문들의 엄밀성, 특히 물리학과 수학이 엄밀함을 내세우는데요. 수학이 역사학보다 더욱 엄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학은 이것에게 중요한 실존론적 기초들의 주변과 관련해서 역사학보다 단지 더욱 협소할 뿐이다. 수학적 연구 자체가 하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 방식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승받고 있는 존재 방식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수학적 존재 방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세계와 관련해서 협소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이해 속에서의 순환은 의 구조에 속하는데 의라는 현상은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성틀 속에 곧 해석하는 이해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세계 내 존재로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는 존재자는 하나의 존재론적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순환이 존재론적으로 전제성, 즉 존속이라는 존재 유형에 속한다는 점을 유의한다면 이러한 현상에 의해 존재자가 아닌 현존재 같은 것을 존재론적으로 성격 규정하는지를 회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의 구조가 순환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존재의 존재가 순환이다라고 말하면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때의 순환이라는 말로 사람들은 전제성을 존속이라는 방식에서의 전제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존재를 순환이라는 말로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 읽었고요. 다음이 33절 해석의 파생적 양상으로서의 진술이네요. 이 대목은 많이 인용되는 부분인데 다음 시간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